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 루브르에서 소개할 작품은 조각입니다. 밀로이 비너스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모나리자만큼이나 유명하니까요. 루브르에서 꼭 보아야 할 작품 5손가락 안에는 언제나 들지 않을까요? 그런 유명세 덕분에 밀로이 비너스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조각상과 나란히 전시되지 않고 독립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알아보죠. 작품을 볼까요? 하얀 조각상입니다. 높이는 2m 1cm입니다. 크기로 압도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이한 모습도 아닙니다. 옷이 흘러내려 상반신이 속살이 드러난 여자의 전신상입니다. 이런 조각상은 복제가 많이 되어 어디서든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특히 얼굴은 더합니다.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이런 석고상 한두 번쯤 그려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토록 특별하다는 말일까요? 자세히 보면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표면이 여기저기 깨져 있고 무엇보다도 양팔이 없습니다. 보존 상태가 좋아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도대체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약 3000년 전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졌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학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그때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할 때면 지금이야 일기예보를 보면 되지만 그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현대화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일상이 신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현대에서의 신은 마음속 존재로서의 의미가 깊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신은 일상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습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들을 조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신전이 많았고 신전에는 수도 없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을에도 극장에도 광장에도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다 신을 본뜬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얀 조각상은 아니었습니다. 색칠이 되어 있는 컬러풀한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장신구까지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2000년 이상 방치되다 보니 하얀 대리석만 남아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물론 미술관에서도 복원을 하지 않고 전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밀로이 비너스로 돌아와 보죠. 이것도 그때 신상으로 만들어진 석상 중 하나입니다. 처음 모습은 컬러였을 텐데 어땠을지 또 머리에는 어떤 장식이 붙어 있었을지 상상하면서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팔이 없는 것은 2000년 가까이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문화유산이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 개념이 생긴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했고 전쟁의 승자는 패자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간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동안이 전쟁 속에서 남아났겠습니까? 이 밀로이 비너스도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농부가 우연히 발견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견된 곳이 밀로섬이기에 그냥 밀로이 비너스로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도 밀로이 비너스가 아닙니다. 워낙 아름다웠기에 비너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루브르에서는
밀로이 비너스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징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보통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신화 속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될 때 받았던 것이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이 없으니 사과를 들었던 것인지도 알 수가 없죠. 이렇듯 밀로이 비너스는 이름도 확실하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보존도 좋지 않고 원래 컬러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원작자를 현재의 루브르에 데려온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자기가 만든 상태와 전혀 다른 컬러와 부서진 모습을 웅장한 미술관 한복판에 전시해 놓고는 다들 감탄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감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런 부족한 상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밀로이 비너스는 수많은 여신상 중 하나일 뿐인데 루브르에 있으니 더 좋아 보이는 것일까요? 답은 지금의 상태로 감상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어떤 비너스상보다도 밀로이 비너스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다시 3000년 전 고대 그리스로 가보죠. 사람들은 궁금한 걸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특히 수학자들은 더합니다. 꼭 답을 찾으려고 하죠. 고대 그리스에는 수학자가 많았고 그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척 보면 어떤 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것은 미워 보이는데 도대체 차이는 뭘까입니다. 마침내 수학자들은 우리의 인체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특별한 비율이 숨어 있다는 것도 밝혀냅니다. 또한 포즈에 따라 아름다움이 변한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그러한 포즈를 콘트라포스토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아름다움 추구는 남달랐습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아낸 비밀을 이용해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신들인 만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야죠. 비율과 포즈를 활용해서 말이죠. 그때 유명한 조각가 중 한 사람이 프락시텔레스입니다. 대표 작품 중 하나가 크니도스의 비너스입니다. 그의 가장 빼어난 작품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는 평을 듣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시 크니도스 섬에는 이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로마 사람들은 많은 모조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사실 원작은 소실되었고 로마 시대 복제품입니다. 원작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왼발을 가볍게 딛고 오른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곡선과 비대칭이 생겼습니다. 골반이 S자로 흐르고 어깨가 기울어졌습니다. 부드러워졌죠? 콘트라포스토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율에 맞게 머리와 팔, 상반신과 하반신을 조각했습니다. 얼굴은 왼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로이 비너스와 동시에 보죠. 어떠십니까? 한눈에도 밀로이 비너스가 더 아름답죠? 자세히 보면 허리가 더 가늘고 허벅지가 더 얇고 다리가 길며 몸의 곡선이 더 강조되었고 얼굴이 좀 작습니다. 더욱 완벽한 비율과 콘트라포스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은 없지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곡선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채색이 없기에 비율과 포즈의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더 수월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비슷한 포즈를 하고 있는 카프아의 비너스와 비교해 볼까요? 왼편 다리를 굽히고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인 것은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로 인해 느낌은 다릅니다. 얼굴도 둘 다
왼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밀로이 비너스의 시선은 약간 위로, 그에 비해 카프아의 비너스는 약간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밀로이 비너스가 더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연구하던 것이 바로 이런 비밀스러운 원리입니다. 작은 형식의 차이가 왜 큰 아름다움 차이를 만들까? 프랑스 아르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아르리 비너스와도 비교해 볼까요? 물론 비율과 콘트라포스토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를 밀로이 비너스로 향하게 합니다. 인체의 눈은 아름다움을 구분해내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브르에서 밀로이 비너스를 별도로 전시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작품과 나란히 전시해 놓으면 대부분 관람객이 밀로이 비너스 앞에서 멈춰 서 있을 것을 알아서입니다. 만약 루브르에 간다면 꼭 밀로이 비너스를 보시기를 권하며 보실 때는 여러 방향에서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밀로이 비너스는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특별한 조각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눈은 아름다움을 구분해내고 음미하며 행복해하는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갖고 있던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것을 주변에서 찾아보며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